대한체육회장 이기흥, 대한배드민턴협회장 김택규의 시대가 곧 막을 내립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대립하고 있던 이기흥이 힘대결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는데, 이기흥은 대한민국 체육을 갉아먹는 악질 중에 악질이지만 횡령부터 직권남용 등 수없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떳떳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유인촌 장관은 문체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날 오전 회의에 참석했던 이기흥 회장이 일정상 자리를 비우자 어떻게 해서 체육회가 이렇게 괴물이 됐는지 잘 모르겠다고 직격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해서 체육회가 이렇게 괴물이 됐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혁신적인 조치를 꼭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 장면 정말 대한체육회 해산해야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게 뭡니까 진짜? 선수들이 피곤해서라고 하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 지금 공항공단에서 지정한 장소는 부적절한 장소입니다. 의지가 있으시다면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국가대표 캠프 하셨대요? 해병대 가서 왜 하신 겁니까? 선수들은 아주 좋아했습니다. 등등 안세영 선수가 이번에 제기한 그런 문제와 동일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내용의 그런 감사가 한 건도 없습니다. 회장 알고 계셨습니까?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낡은 관행이라고 보십니까? 지속적으로 쇄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때그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이 되는, 또 체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일정들이 짜여져야 되는데, 전혀 체육과 관계없는 종교 인사들, 또 무슨 병원 행정원장 이런 분들이 대거 포함이 됐다는 거죠. 수협 같은 경우는 올림픽이라든지 국제대회가 있으면은 몇 달 전부터 장어를 1년에 매달 300kg씩 줍니다. 선수들 특식으로.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서 치료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원장님, 조계종 같은 경우는 선수촌에 저희가 법당과 성당, 교회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는 좀 활동이 미미한데 선수들을 심지어 전지훈련까지 보내줍니다. 이들의 힘겨루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4년 5월 31일 대한체육회 제31차 이사회에서는 눈을 의심케 하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 주역은 이기흥이었는데요. 그는 한국체육계의 악명 높은 실세로 횡령, 직권남용 등으로 체육계를 좀먹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죠. 이날 회의에서 그는 임원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결정을 밀어붙였는데, 연임 제한이 만들어진 지 채 몇 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이 규정의 목적은 경기단체의 권력을 특정 인물에게 독점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규정을 없애자는 제안은 결국 경기단체를 개인 소유물처럼 다루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기용은 그동안 여러 범죄 행위를 저질러 온 사람이지만 이번 결정을 통해 그는 또 한 번 체육계를 뒤흔들며 자신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했는데요. 지방체육회와 지방종목단체들의 임원 구성에 어려움을 이유로 연임 제한 폐지를 요청했다는 그럴싸한 이유를 갖다 댔지만, 유인촌 장관은 이기흥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는데 그는 여전히 단호한 표정으로 지역의 상황이 힘들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임 제한 규정은 체육단체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만든 것이고 이 규정을 폐지하는 건 안 됩니다라고 단언했죠. 그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는 다시 한번 얼어붙었는데, 이기흥의 제안은 완전히 무시된 채 문체부의 반대 입장은 단단히 고수되었고, 유인촌 장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최후 통첩을 하듯 연임 제한을 폐지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 대가로 정부 지원금 4,200억 원을 모조리 삭감해 버리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고 그 말이 가진 무게는 이기흥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이기흥은 두 차례나 체육계의 최고 자리에 올랐던 인물이었는데, 그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체육계는 언제나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은 이기흥의 연임 제한 폐지 시도에 대해 강도 높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사실상 그의 삼선 도전에 불호를 내렸는데, 이기흥은 유인촌 장관과의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이제 이들의 힘겨루기는 더욱 치열해졌는데, 이기흥이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면 선수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을 것입니다. 파리 올림픽이 끝나고 대한민국 체육계에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는데, 파견된 선수단의 규모는 역대 최저 수준이었지만
했지만 그에 비해 사용된 예산은 도쿄 올림픽의 2배에 달하는 88억 원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시켰죠. 그 많은 돈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었고 곧 그 답이 드러났는데 예산의 상당 부분이 파리 중심부에 설치된 코리아 하우스에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국민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체부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는데 체육회에 방만한 운영과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죠. 체육회에 매년 4,2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선수들에게는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터라 이번 사태는 그동안 쌓여왔던 불만이 폭발하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이번 파리 올림픽 참관단 논란은 체육회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이기흥 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진 일이었고 국민들은 더 이상 그의 행동을 묵과할 수 없었는데 코리아 하우스라는 호화로운 공간에 예산이 낭비되는 동안 선수들은 기본적인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죠. 이기흥의 결정은 체육계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이들의 입장을 무색하게 만들었는데 문체부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체육회가 어떻게 이 거대한 예산을 집행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투명성을 강하게 요구했는데 정부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체육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는데요.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체육계의 자율성을 내세우며 정부의 간섭을 거부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결정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그들의 주장은 자율성을 방패삼아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을 숨기려는 의도로 비쳤지만 문체부는 흔들리지 않았죠. 이번만큼은 체육회의 자율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부정과 낭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대한체육회를 둘러싼 갈등의 소용돌이는 이제 체육계 내부를 넘어 정치권까지 휘말리게 되었는데 그 중심에는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의 3선 연임 시도가 자리하고 있었죠. 단순히 체육계의 리더십 문제로 보였던 이 갈등이 대통령실까지 번지면서 상황은 한층 복잡하고 민감해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흥 회장의 3선 연임 시도를 강력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체육계와 정부 간의 대립은 더 이상 체육회 내부의 문제로만 볼 수 없게 되었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 회장의 행동이 마치 체육계를 독립왕국으로 만들려는 것처럼 보인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죠. 이기흥은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체육계를 자신의 손아귀에 쥐려는 듯한 행보를 보였고 이는 대통령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이기흥은 정부가 체육회 운영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율성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라고 항변했지만 이기흥의 이런 주장에 국민들은 점점 더 차가운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은 체육회의 실체를 알아가면서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는데 무분별한 예산 사용과 독단적인 운영이 하나둘 수면 위로 드러나자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체육계가 그들만의 리그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체육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이기흥의 방어선은 갈수록 무너지고 있었는데 특히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 터져나온 폭로는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붙였습니다. 협회는 문체부로부터 71억 2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았고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안세영 선수의 폭로는 그 베일을 벗겨냈죠.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이 자금은 정작 선수들에게 돌아가지 않았고 훈련과 경기에 필요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으며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땀을 흘리며 싸우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이기흥 회장과 유인촌 장관의 갈등은 정점에 이르렀고 이기흥 회장의 연임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이기흥 회장의 부패를 묵과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체육회 예산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삼은 이기흥은 대한민국 스포츠계의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었으며 그가 물러나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계속될 것입니다. 안세영 선수의 폭로는 대한민국 체육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으며 유인촌 장관의 강경 대응으로 인해 이제 체육계는 대대적인 개혁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죠. 정몽규와 이기흥의 몰락은 그 시작에 불과하며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대한체육회장 이기흥과 대한축구협회장 정몽규의 몰락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강력한 결단으로 이기흥과 정몽규의 권력 남용이 끝날 것이라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리며 다양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의 몰락이 체육계의 혁신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권행